글쎄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이렇게 계속 강경으로 이어지는 배경,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닐지 분석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면담 자리에서 나왔던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교적으로 자세하게 오전에 설명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요, 한동훈 대표가 용산이 말을 각색했다, 뭐 이런 취지로 지적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렇다면 이틀 전 면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을 토대로 재구성을 해보면, 자,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 공기업에도 임명하면 안 된다라면서 이른바 김여사 라인의 인물들을 실명으로 한동훈 대표가 언급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문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리하는 거는 당연하다. 그런데 무슨 문제이고 누가 문제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와서 갖고 오면은 고민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한 가지, 이 대선 때 약속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을 좀 중단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제안을 했을 때, 그런데 김건희 여사 최근에 많이 힘들어한다, 이미 자제하고 있고 자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그러니까 최근에 일고 있는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나 뭐 명태균 씨나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좀 절차, 규명을 위한 절차에 협조를 해야 한다라고 하자 윤 대통령, 나와 가족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빠져나오려고 한 적이 없다, 나를 잘 알지 않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결국에 세 가지 다 노를 한 게 아니냐라는 입장을 지금 밝힌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 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뭐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활동 자제로 보면은 지금 자제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작년에 디올백 문제가 터졌을 때도 한동안 자제를 하시다가 좀 사그라더니 다시 활동을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가 끝나면 제2부속실 이제 출범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2부속실을 통해서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활동 자제를 할 것인가, 이것이 좀 가라앉으면 다시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좀 명확히 말한 게 21년 12월에 약속을 지켜라. 그때는 뭐 당분간 자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을 아예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자제, 이게 아니라 앞으로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하시라는 말씀인 거고, 그리고 의혹 규명을 좀 철저히 협조하라, 이것 역시 대통령께서는 뭐 본인께서 우리가 언제 이런 거를 빠져나가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냐라고 하셨지만, 그건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디올백도 불기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불기소, 이렇게 계속 불기소 처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협조를 안 하고 있다, 오히려 검찰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인사 역시 이 7인에 8인에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걸 떠나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일하면 안 되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소통을 하면서 뭔가 주고받았다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표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김건희 여사 라인, 이른바 이 라인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요, 인적 쇄신을 요구를 했죠. 실명도 실제로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면담을 하는 바로 저 장면, 저 뒤에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보이는 저 인물입니다. 바로 이기정 의전 비서관인데요. 이기정 비서관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채널A가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가 구체적으로 실명과 사례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 내용을 제시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글쎄요, 아까 말씀하신 한 대표 입장에서는 요구사항을 대통령이 다 노한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런 제안, 인적 쇄신, 현실적으로 지금 좀 요원한 일 아닌가요? 이번 면담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지금 7인의 8인의 라인으로 불리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면서 경질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라라는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경질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의혹들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구축이 되면서 사실상 공식 라인과 달리 비선 라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각종 대통령실 보도가 이들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적 쇄신이 없다면 사실상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도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야당이 지금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지금 확연한 인식 차이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도 드러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른바 이탈표, 8표로 지금 알려져 있는 이탈표로 협박을 하는 거냐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친한계에서는 대통령실의 안일한 인식이 문제다라는 지적도 합니다. 그거는 진짜로 현실을 말씀드린 거죠. 민주당이 내놓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는 것은 악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한 대표도 여러 차례 이거는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요. 근데 지난번 특검법 투표 때 4명의 이탈표가 있었어요. 만약에 김 여사와 관련해서 계속 여론이 악화되고 그러면 다시 투표를 하면 그게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라 네. 현실에 대한 정확한 그런 보고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까지는 막아왔지만 세 번째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나는 우리 의원들을 믿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인식 차이가 아니냐.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이네요. 참 이게 같은 말도 어다르고 아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된다라는 것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걱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뭔가 지금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런 식의 요구, 어떻게 보면 좀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양측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이탈표를 막고 싶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탈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묘안을 낼 것이냐를 갖고 서로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계속 어떤 익명 혹은 실명으로 인터뷰를 자처하면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용산에 압박을 주고 있고요. 또 용산에서는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만 던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러한 식의 서로 줄다리기보다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여당이 단합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찾는 데 좀 더 에너지를 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에 한동훈 대표 시간차를 두고 일단 친한계 인물들과 이 번개 만찬을 했다는 얘기 앞서 저희가 드렸었는데 그에 앞서서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면담 직후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서 회동을 했다는 이야기도 드렸죠. 그 자리에서는 그럼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도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만찬이 아니고 여러분들 하고 있는 자리에 제가 잠시 갔던 것이고 또 그런 경우는 통상 있는 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대통령께서 언제 필요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가끔 불시에 연락을 하시면서 간혹 가벼운 자리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게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 우려된다라는 이 우려를 한동훈 대표가 전달을 했고 그 얘기에 대해서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를 윤 대통령이 불러다가 그 내용을 좀 확인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 영상 바로 다음 질문으로 기억하는데 기자분들이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 독대 내용에 대해서 혹시 얘기 나눴나요? 그랬더니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답변 자체가 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정말 안 했으면은 그냥 아닙니다. 국회 전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아니면 그냥 다른 민생에 대한 얘기했습니다라고 그냥 둘러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네. 굳이 저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결까지 갔을 때 이탈표 관리 잘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거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마 이전처럼 충분히 잘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 전 모든 언론인들이나 다 예측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저의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네.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 면담을 모두 지켜본 이재명 대표는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 면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쉽고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정치가 참 답답할 텐데 심지어 이 정치가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이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이건 싸움이 됩니다.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에 세 번째 특검법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라고 우려를 전달한 걸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랑 이제 2차 회동을 하게 되는 한동훈 대표, 그리고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뭔가 이해관계가 떨어져서 이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글쎄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여당 내부의 어떤 위기의식 공감대가 더 크고, 김건희 특검이 정말로 실시가 됐을 때 사실은 이 정권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의 여당도 상당한 정치적 위기에 내몰립니다. 또 엄청난 분열과 파국에 빠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